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간호대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선생님 오셨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호대 생활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멘토로서 참여해주신 박나라 선생님,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대를 졸업하고 이번에 9월 1일자로 발령받은 신규 간호사 박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셔갖고 네. 정말 따끈따끈한 소스들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먼저 제가 궁금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 간호대를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동기로 좀 많이 지원하시나 그런 걸 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좀 많고 저도 좀 이렇게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좀 분류가 두세 분류로 나눠지는데요. 제일 처음은 취업이 잘 돼서, 그 다음에 진짜 간호대가 가고 싶어서, 세 번째는 성적이나 이제 부모님 의견에 따라서 간호학과를 많이 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릴 때부터 병원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어요. 드라마 보면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일 병원의 최상위 목표는 뭘까 하다가 의사를 꿈꿨다가 저도 성적 맞춰가지고 이제 간호대를 오게 된 입장인데, 이렇게 들어온 애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고3 때 그냥 아무렇게 지내다가 엄마가 그냥 간호대 취업 잘 되니까 너 할 거 없으면 그런 데 들어가라 이렇게 한 애들도 있고, 제 친구 중엔 동기 중에는 이제 사회복지사 꿈꾸고 이러다가 이제 어느 쪽이 더 대우도 좋고 이런 걸 알아보다 간호대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좀 무궁무진하잖아요. 네, 네, 간호사 진로가. 네, 진짜 의사보다 더 무궁무진. 네, 한 게 되게 많아요. 이제 애들이 간호사 하면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만 알고 있는데, 뭐 백화점이나 뭐 놀이동산 이런 50인 이상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간호사를 둬야 되기 때문에, 네, 산업 간호사도 요즘 많이 들어가고 있고, 공장 같은 데에도 무조건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의사 배치도 해야 되지만 의사보다는 간호사 수가 더 많고 이러기 때문에 간호사 분들이 대부분 그쪽으로 나가고, 공부 잘하면 이제 공무원으로 심사평가원이나 아니면 네, 그쪽으로 많이 나가죠. 국내보다 해외에도 또 일자리도 있어서 네, 해외도 맞아요. 많이 나가죠. 네, 이제 임상 경험 어느 정도 쌓고 본인이 영어 공부 잘한다 그러면 이제 미국 간호사 자격증인 NCLEX RN 그거 따서 외국으로 충분히 취업 가능해요. 거의 좀 어렵지 않게 딸 수 있나요? 문제하고 그런 게 다 영어라서 회화도 돼야 되고, 제가 교수님한테 여쭤봤는데 지금 당장 공부는 좀 힘들 수도 있다. 왜냐면 저는 임상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임상 경력을 1, 2년 정도 쌓으면 어차피 시험을 등록할 때까지 1년 정도 기다려야 돼요. 미국 비자도 받아야 되고, 이 기간 동안 이제 경력 쌓으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신청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험을 봐라. 이렇게 하면 쉽게 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러워지고. 가고 싶어. 저는 놀이동산 그거 쓰고 오다가 직원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백화점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처음 지원할 때는 그런 생각까지는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냥 대부분 이제 대학 면접 때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셨는데 병원 가서 이제 똑같은 레파토리 맞아. 많이 들어봤네요. 의사들 아프니까 뭐 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옆에서 보면. 의대하고 좀 비슷한 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거 또 질문을 좀 해볼게요. 그 간호대 다니면서 배우는 것들이 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의대랑 좀 비슷한 점도 많이 있지만 또 다른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더 간호 쪽으로 많이 배우는데, 보통 간호학과 1학년 때는 교양 과목을 다 채워요. 그 다음에 2학년 때서부터 이제 조금씩 전공을 나가는데, 이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적어왔어요. 네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1학년 때는 기초 입문으로 해서 뭐 인간 심리나 의사소통, 그리고 학교마다 다른데 저희 학교는 안 배우는데 다른 학교 보면 의학 용어나 뭐 간호 용어 이런 거를 좀 배우고 2학년 때서부터 기본 간호와 건강 사정, 기본적인 간호 배우고 인체 구조와 기능, 한 다음에 양리학을 2학년 때 배워요. 그리고 이거는 또 학교마다 조금 다른데 3학년, 4학년 되면 이제 지사관, 정신, 성인, 아동 이런 거를 배우고 좀 더 플러스로 보건교육. 왜냐면 저희는 이제 보건교육 쪽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교육을 해주는 학교도 있고 안 해주는 학교도 있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했기 때문에 보건교육이랑 그다음 교양 과목으로 간호정보, 그다음 4학년 되면 노인간호나 뭐 간호윤리, 그 법규랑 이제 정말 이제 국시에 대비하는 과목을 좀 더 많이 배우긴 해요. 논문도 하고. 그러니까 의사소통 이런 것도 배운다는 네.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필요하더라고요. 네. 저희는 그런 과목을 배우지 저도요. 않았거든요. 안 배웠어요. 아까 심리나 이런 것. 네, 심리 이런 것도 알면 너무 필요한 건데 진짜. 정신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이게 약간 기초적으로 먼저 베이스를 깔고 그 다음에 정신을 공부하니까 요즘 학교에서도 의사소통이랑 인간 심리 이런 거를 좀 더 중요시 여겨가지고 점점 들어오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배울 때 좀 특별히 이렇게 기억나는 그런 과목 같은 거 있었어요? 저는 제가 열심히 공부한 과목이 좀 있었어요. 양리학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때가 제가 여기 봉사활동 갔었잖아요. 그때 양리학을 공부하기 전에 봉사활동을 간 거여서 그때는 약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가서 봉사를 하고 왔으니까 이 기억을 갖고 이 약을 보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양리학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A뿔까지 갔어요. 그 학생들이 좀 이렇게 많이 좋아하는 과목이 있고 좀 이렇게 안 좋아하는 과목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교수님에 따라 다른가 그러면? 네.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네. 그래도 포교 혜택이 살짝 이게 좀 사람 성향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성인 간호를 좀 더 좋아하고 이런 과목이 좀 더 저한테 잘 맞았는데 그리고 모성이 좀 안 맞았어요. 네. 모성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오면 자연스럽게 그 과목은 싫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른 애들은 성인이 좀 어려운데 모성이 오히려 더 낫다. 모성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여성 간호 이제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배우는 거는 모성 간호라고. 그렇구나. 새로운 용어네요. 그래요? 처음 들어봐요. 여성 간호학을 배우고 그다음에 모성 간호학이라고 해서 이제 산부인과 진료에서 어떻게 간호하는지 그다음에 아이가 태어날 때서부터 간호사분들이 다 하시잖아요. 그런 거를 다 모성 간호에서 통틀어서. 진짜 제가 산부인과에서 이제 아기 낳을 때 진짜 그 간호사님들이 진짜 많이 기억이 많이 나요. 진짜 카리스마가 일단 그리고 그 전문성이 진짜. 저는 진짜 출산할 때 사실 간호 선생님들이 더 기억이 많이 남아요. 되게 도움이 너무 많이 됐고 위안도 되게 많이 됐고 되게 든든해요. 네, 든든하죠. 그러니까 거의 계속 그 시간별로 체크하는 거는 네. 간호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의사들이 잠깐 왔다 갔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남더라고요. 간호대 하면은 저도 이제 연대 다닐 때 치대 바로 옆에 간호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간호대 학생들 정말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간호대생들 보면은 또 하나 뺄 수 없는 게 실습이죠. 병원 실습을 이렇게 돌 때 보면은 다들 이제 얼굴 축취해져서 화장도 못하고 그런 걸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알던 저 아이 만나는 그런 경우가 좀 이렇게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 실습 돌 때 본인은 좀 어땠는지, 그리고 간호대 실습은 좀 이렇게 대략적으로 어떤가 그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간호대 실습도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쌤 밑에서 바로 실습을 하는데 한 학기가 15주면 6주는 실습을 나가고 6주 동안 이제 2배 수업이라 해서 원래 기존 과목의 2배를 수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방학에 나갈 수도 있고 이제 반을 잘 골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방학에 실습을 미리 해놓으면 학기가 편한 거고 그렇지 못하면 네, 힘들고 근데 다른 학교는 보면 아침에 실습을 4시간 하고 오후에 강의를 듣는 이런 학교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실습이 나가고 그 다음에 저희 학교는 수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쌤 밑에서 수쌤이 첫날 가면 이제 병동 환경부터 여기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 다음부터 너네가 알아서 따라가라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 찾아가면서 하는데 다른 학교 실습생 보니까 아예 간호사 선생님 한 명이 애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실습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와 부럽다. 저희는 쭈뼛쭈뼛 그냥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선생님이 일로 와서 봐 이러면서 딱 해주시니까 저희도 몰래 가서 같이 보고 그랬어요. 그런 방식이 진짜 실습했을 때. 실습생들한테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이브닝 돌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데이하고 이브닝이 돌아요. 아, 네. 나눠서? 네. 그래서 일주일이 이브닝 나가면 일주일은 데이 근무 나가고 그래서 학생들하고도 또 번갈아 가면서 그러면은 이브닝 돌면 이제 밤 늦게 들어오고 네, 밤 10시에 끝나요. 저 버스 끊겨가지고 맨날 애들이랑 택시 타고 왔어요. 교대도 이렇게 조금 하면서요. 데이 이브닝을 아니면 그냥 네, 한 주는 데이, 한 주는 이브닝 이렇게. 학생 때 거의 그 옵저베이션만 보기만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친절한 간호사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열심히 막 한다 그러면 좀 옆에서 이거 좀 해봐 이러면서 저도 사이드 슈팅까지만 해봤고 그 외에 선생님들이 뭐 좀 갖다 줘 막 이러면 갖다 드리고 주로 바이탈이랑 그다음에 혈당 체크 그것만 많이 하고 그다음 환자분들 어디 검사 가야 된다 이러면 조금 따라가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검사실 가볼 경험이 없어요. 실습은 병동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 데려다 주면서 검사실 구경도 하고 어떤 검사하는지 공부하고 왜 이 환자가 이 검사실을 가는지 이런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실습했던 것 같아요. 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가끔씩 그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따라가서 환자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서 담배 한 대 피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게 따라가는 게 정말 이렇게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여학생들 사이에서 담배는 안 피기 아, 때문에 남학생입니다. 그 이제 의대 이렇게 실습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어때요? 오래된 기억이 잘 안 나나 보다. 돌발 질문이라. 예. 잠깐 생각을 해봐야 예, 될 것 같아요. 네, 수술실은 좀 비슷한 것 같던데. 수술실이요? 네, 수술실 그냥 서 있고 똑같이. 저희도 같이 서 있었어요 옆에서. 네, 근데 사실 학생 때가 제일 뻘쭘하고 이게 조금 사실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인턴 때는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뭔가 이렇게 월급 받고 뭔가 어쨌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있는데 학생 때는 진짜 역할이 의사도 아니면서 이제 이렇게 학생 선생님이라고는 부르긴 하는데 참 자리가 좀 애매했었죠. 조용히 뻘쭘. 있는 듯 없는 듯 서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계속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리에 앉으면 안 되게 하죠. 네. 와. 아니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냥 수술실은. 아니 저는 학생 실습 돌 때 그 자리가 있어도 앉지 말라고 그렇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이유가 뭐 환자 보기 안 좋다 막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하여튼간 그게 너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간호사 애들, 간호 학생 애들도 실습할 때 좀 앉아 있으면 눈치 보이죠.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 열심히 이제 막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라운딩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학생이 앉아서 이러고 있으면 눈치 보여서 대부분 다 서 있으라고. 이게 한 4시간 정도 서 있으면 막 다리가 저리잖아요. 네. 막 그래서 저 학생 때 기억해 보면 그러면 꼭 그 화장실에 갔어요. 그래서 화장실 변기에 앉아갖고 좀 쉬다가 오고 뭐 그랬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 저도 해봤어요. 저도 힘들면 이게 간호사 스테이션이 디귿자예요. 그러면 저 뒤 벽면은 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몰래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거나 아니면 화장실에 들어가 있거나. 근데 진짜 가끔 이제 정말 다리가 아플 때만. 아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실습할 땐 처지가 다 비슷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존재도 아니고 어차피 일단 배워야 되니까. 네.
가끔씩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막 화내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저는 없었어요. 네. 일단 화낼 대상도 되지 않지. 네, 네. 학생은 교수님이 그 정도 에너지도 안 해요. 굳이 학생한테 실습할 때 딱 한 번 와서 그냥 실습 잘하나 이렇게 보고 그 케이스 스터디 할 때 좀 그거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뭐 아무거나. 케이스 스터디 할 때 왜 환자 뭐 이렇게 너 이것밖에 못했어 약간 좀 이런 식으로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갈 때가 몇 번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대답 못하면 좀 혼나긴 하죠. 제가 간호대생들 많이 보다 보면은 우리랑 비슷한 점과 다른 점 뭐가 있을까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동아리 활동 얘네는 어떻게 할까 그런 게 있었어요. 동아리 활동 간호대생들은 좀 어떻게 하나 그런 것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간호대생 하면 봉사 좀 하기 때문에 애들이 웬만해서는 봉사 동아리는 다 하나씩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알아서 사적으로 봉사활동을 채울 수 있다면 다른 취미 활동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봉사활동도 하고 춤 동아리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제 취미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다른 동기들 보면 치어리딩 이런 동아리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저희 학교랑 다른 학교랑 그 간호대생이랑 의대생이랑 같이 여행 가는 동아리가 있어요. 네, 조인트에서 그런 동아리도 애들 하고 그러더라고요. 학생회하고 총단과대 학생회 막 이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의대 같은 경우는 거의 그 과내 동아리를 많이 하거든요. 간호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가요? 간호대도 그 네 과대 동아리가 봉사 동아리밖에 없었어요, 저희는. 한 개 없어요? 네,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봉사 동아리여서 그냥 자신 선배 있거나 취향껏 교수님 따라서 봉사하고, 네. 조금 분위기가 다르네요. 이게 학교마다 다른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주로 어디로 가나요, 봉사? 봉사활동은 지역 그 교회 어르신들한테 타이치 마사지 해드리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봉사여가지고 굿네이버스 가서 취약한 아동들에게 보건교육하거나 아니면 같이 좀 놀아주거나 하면서 이런 경험. 교육을. 네. 그래서 저희가 책자도 만들고 PPT도 만들고 발표 자료까지 다 준비해서 애들 뭐 손 씻기 교육, 양치 교육, 그다음에 미생물 그 식중독 교육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네. 요즘에 그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봉사활동 어느 이렇게 시간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졸업 요건 중에 좀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조언을 해준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학과에 전화해서 혹시 졸업 여건에 봉사활동이 있는지부터 알아보고 봉사 시간이 몇 점을 채워야 하는지 꼭 알아보고 그 시간만큼 본인이 양 조절을 해가면서 봉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3, 4학년 때 되면 실습하느라 진짜 정신이 없어서 실습도 하는데 무슨 봉사까지. 네, 그래가지고 1, 2학년 때 양이 되게 많은가 보다. 채워야 되는 양이. 저희 학교는 적었는데 어떤 학교는 100시간 된다고. 몇 시간? 100시간. 100시간. 네, 이제 그래서 대학마다 다른 이거는 학과에 꼭 전화해보려고. 선생님은 몇 시간이요? 저희는 필수 그 봉사 조건 점수가 30시간. 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네. 남학생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예전에는 진짜 완전 적었는데 지금 정원에 80명 중이면 학교 정원이 80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20명은 남학생. 한 네, 20% 정도? 네. 25%. 네. 그럼 남자 간호사도 진짜 괜찮아요. 남자 간호사를 정말 선호해요, 병원에서는. 왜냐면 여자 간호사는 체력적으로 딸릴 수도 있고 좀 힘들어 하는데 남자 간호사 선생님들은 또 힘도 세시고 하니까. 근데 또 남자 선생님들은 고충이 있죠. 여자 환자분 대할 때 힘들어하고 또 무서운 환자 들어오면 이제 남자 간호사 선생님들 가면 좋고. 네. 서로 이게 상부상조하면서. 제가 이제 대학교 처음 신입생 때 이제 학과별로 이렇게 줄 서서 입학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줄을 잘못 서서 간호과에 갔어요. 근데 보는 다 여자인 거예요. 남학생이 2명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쪽을 쭈뼛쭈뼛 같이 얘기를 막 하는데 간호과인가? 그랬던 좀 기억이 있어요. 그때 이제 90명 정도 그 간호과 중에 2명 딱 남자 있었거든요. 지금 진짜 남학생
네,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그럼 마칠게요. 수고하셨어요. 네.